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대기오염 모델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뭐 크게 어렵진 않고 또 어려운 게 있긴 한데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분산 모델, 수용 모델, 상자 모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 모델링을 이해하기는 사실 좀 우리가 무리가 좀 있어요. 이 기사에서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하고 사실 컴퓨터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크고 이렇습니다. 자, 먼저 분산 모델은 뭐냐? 자, 여기에서 특정한 오염원의 배출 속도와 바람에 의한 분산 요인을 입력 자료로 해서 영향을 계산한 그런 모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특징으로 이제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주로 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장점에 점선면 오염원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그다음 2차 오염의 확인이 가능하고 대기질 예측할 수 있으며 뭐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단점으로는 지역 및 오염원의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그다음에 뭐 단기간 분석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용 모델 같은 경우에는 수용체에서 오염물질의 특성을 분석한 후에 오염원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경 분석법, 뭐 화학 분석법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장점에 여기 지형 기상 정보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좀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입자산, 가스항, 뭐 가시도 문제 등 환경과학 전반 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단점에 여기 있죠. 시나리오 작성이 곤란하다. 측정 자료를 입력 자료로 사용하므로 시나리오 작성이 곤란하다. 요게 여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수용 모델 있죠? 요거와 관련해서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요게 우리 분산 모델의 장점에 예측할 수 있으며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여기 있죠? 이거랑 비교하는 내용으로 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현재나 과거에 있었던 이런 추정, 미래를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으나 뭐 예측은 어렵다. 수용 모델 뭐 분석해 가지고 전자주사 현미경 뭐 그다음에 시계열 분석 그다음에 공간 계열 광학 현미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자 모델이라고 있는데 이 상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있는 실내가 여기 상자 모델의 하나의 어떤 그 관련된 개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출원으로부터 배출된 오염물질 확산이 상자 안에서 이루어져 균일하게 혼합돼. 요 안에 방 안에 오염물질이 골고루 퍼져 나간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언제 쓰냐? 환기량을 산정할 때 이 내용을 적용을 또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혼합이 가능한 층까지 즉시 균등하게 혼합이 된다. 그리고 상자 모델의 가정 조건이 있거든요. 요 네 가지도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나중에 이제 뭐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실기에서. 자, 보면 상자 안에 오염물의 농도는 균일하고 방 안에 오염물질이 동일하게 쫙 퍼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반응, 요거 0차라든지 뭐 2차라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1차 반응에 의한다. 그 다음에 비슷한데요. 모두 다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 나오자마자 균등하게 혼합이 된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보기에 또 있고 그거 중에 뭐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우시안 모델 있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가우시안 모델은 다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먼저 보면 우리가 이 가우시안 모델의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종 모양으로 우리 그 원추형 있었죠? 이런 형태로 연기가 확산되는 걸 가정해서 모델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델링이라는 얘기는 이게 요 지점에서 농도가 여기 뭐 얼마냐 이거 알아내는 거거든요. 자, 대기에서 연기 확산을 해석하는 모델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복잡한 지형에서도 뭐 적용이 가능하다. 간단한 화학 반응 뭐 묘사할 수 있다 돼 있어요. 중요한 거 여기. 플룸은 연기 모양이에요. 이게 정규 분포를 이루며 확산된다. 정규 분포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종 모양 좀 비슷합니까? 이렇게 가장 최대값이 있고 좌우가 대칭적인 그런 분포를 갖는다 이 얘기고, 장단기적인 오염도 예측이 용이하다. 자, 그 다음에 대기 안정도가 중립인 경우에 가우시안 분포에 가까우며 X축 방향의 이류 확산,
대기로 방출된 물질이 이동하는 도중에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요거에 의해 지표면에서 중심 축상 점오염의 농도를 산출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돼 있어요. 지표면에서 중심 축상 점 오염원의 농도, 요 말이 이제 뒤에 어떠한 뭐 문제라든지 개념에 요 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식을 대입할 거냐, 요거를 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정조건이 있습니다. 가정조건도 이제 근근히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점오염원에서 풍화 방향으로 확산되어가는 플룸은 정기분포림이 확산되어 가정했다. 그 다음에 정상 상태를 가정했고, 정상 상태라는 얘기는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dt분의 dc는 0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한 오염물질은 x축 방향으로 이동되며 풍속은 일정하다. x축 방향, 풍속 일정,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굴뚝에서 연속적으로 배출된다. 난력 확산 계수는 일정하다. 그 다음에 고도의 변화에 따른 풍속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이제 가정 조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저는 이 식을 암기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좀 어렵겠죠, 사실. 이 식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얘를 기억을 안 할 거면, 지금 뒤에 있는 뭐 z는 0인 경우, z는 0, y는 0인 경우, 그 다음에 여기 뭐 또 z, y가 0일 경우에 대한 이 각각의 2번, 3번, 4번을 따로 구분해서 암기해야 돼요. 뭐 편한 걸로 사실 하시면 됩니다. 전체 이 통으로 얘를 갖다가 이제 하기 어렵다 하면은 얘네들을 각각에 따로따로 해줘야 되는데, 최근의 기출 유형이나 문제 난이도 등을 봤을 때 결국은 얘를 가지고 대입을 해서 푸는 게 좀 올바른 방향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식이 좀 크고 길죠? 예. 근데 따져보면은 반복이 되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파이 시그마 y 시그마 z의 u의 q예요. 그 다음에 q는 유량이 아닙니다. 오염물질 배출량이에요. 그래서 그램 퍼 세크 아니면 뭐 밀리그램 퍼 세크 이런 것들이 되겠고, u는 풍속이고 시그마 y 시그마 z는 자 계수예요. 계수. 그래서 주어집니다. 확산 계수인데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14K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2파이 시그마 y 시그마 z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파이 시그마 u분의 q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자, 그리고 익스포넨셜이 이제 있는데 얘가 뭐냐면은 2의 몇 승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요 부분을 여기다가 적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곱하기 또 2의 여기 지금 여기까지가 전체 가로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몇 승이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또 2의 몇 승 해서 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를 닫아요. 예, 길죠. 그래서 계산기에 얘 풀로 다 넣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사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잘라야 돼요, 여기서. 여기 먼저 계산하고, 여기 따로 계산하고 해서 두 개를 계산한 그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부분은 똑같은데, 더하기와 빼기예요. 요 둘의 순서는 바뀌어도 어차피 상관없어요. 가운데 더하기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빼기 더하기가 하나씩 있다. 요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 공식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자, 그 다음에 지표에서의 농도를 계산해라. 그러면 지표면에서만 농도기 때문에 고도가 0이죠. Z가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디에다 0 들어가냐면 다 집어넣고 요거 있죠. 요거랑 얘를 0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거랑 결국 얘가 이제 똑같은 게 두 개가 되면서 제곱이니까 똑같은 게 되면서 요 부분으로 합쳐지거든요. 2분의 2분의 1이라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요. 0인 경우에. 그 다음에 아까 앞에 지표의 중심 축상 농도를 계산한다. 이게 Z가 0이고 Y가 0이에요. 결국은 흐름의 방향이 X축으로만 간다는 그 개념이죠. 그러면 Z가 0이고 Y가 0이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에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이거는 2의 0승이니까 1이 돼요. 그래서 없어져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0이니까 얘네들만 남는 이 시그마와의 유효 굴뚝 높이만 남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표의 전 배출원에 의한 중심 축수상 농도를 계산할 경우 HE도 0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 HE가 굴뚝의 높이잖아요. 유효 굴뚝의 높이니까. 근데 그 유효 굴뚝의 높이가 없어요.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오는 거야, 그냥.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땅에서 모락모락 나가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HE도 0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남아요. 다 0이고. 보시면은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호들은 없어지고 여기 이제 2가 남거든요. 얘가 1이고 얘가 1, 다 2가 돼요. 이제 그래서 2가 약분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 공식을 이제 이게 이거다를 기억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얘를 좀 어렵더라도 암기를 해서 이 조건에 맞게 0을만 넣어주면 돼요. 그 계산을 할 필요도 없어. 이거는 누가 해줘요? 계산기가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최대 착지 농도와 최대 착지 거리예요. 이거는 우리가 서튼식인데 얘도 앞에 비슷하죠. 근데 2가 위에 있네. 여기도 있고, 그래서 KY분의 KZ. 최대 착지 거리는 KZ분의 K2에서 E-N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얘도 공식을 기억을 해야 되고, 이렇게 공식이 좀 복잡한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계산이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식만 잘 기억하셔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 여러분 푸실 때 또 제가 문제 이렇게 풀 때 요거 나올 거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에도 거의 대부분 이 숫자들을 줘요. 공식을 알고 있는가 없는가에서 문제를 푸냐 못 푸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픽의 확산 법칙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단위 면적당 확산되는 조건 하에서 물질의 이동 속도는 농도의 기울기와 비례한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 조건이 가끔 이제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농도 변화가 없는 정상 상태. 오염물질은 전 배출원으로부터 연속적으로 배출된다. 주이동 방향 X축이다. XYZ 좌표 시스템에 대해 어느 지점에서든지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모델이 있는데 여기는 UAM, ISC, LT, 그 다음에 쭉 경도 K 모델, 경도 모델, ADMS 쭉 있죠. 여기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거 한때 저도 예전에 실무에서 일할 때 이거에 대한 언급을 많이 들었었는데 여기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비슷합니다. 직각인 단면이 있고 침투는 못하고 반사된다 쭉 있죠.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개론까지 한번 이제 풀어봤고, 개론까지 풀어본 게 아니라 이제 내용을 한번 쭉 봤고요. 여러분들 이 간단하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이제 키워드들 시험에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론은 빠르게, 기출은 무한반복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를 풀 때 기계적으로 문제 해설 답만 보지 마시고 얘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기본 개념이 이제 더 탄탄해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챕터에서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